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서울은 어제 제10호 태풍으로 저녁부터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참 오랜만에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도 시원해지면서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미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던 목요일, 금요일 강세장에서도 원래 주말에는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있다가 잘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회가 올 때 잘 준비하셔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습관 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좋습니다. 항상 그런 습관 들이시면 단기적으로 가장 적당한 가격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을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강세가 나오는 법이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40조에 넘는 그런 돈을 시장에 풀겠다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요것도 월요일과 화요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그런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월 25일 금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 대비 1.70포인트 내린 2026.6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이날 오랜만에 10억 매수했네요. 참 대단합니다. 외국인은 1757억.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일부터 한 4조 한 6천억 정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은 기관은 어제 1679억 매도를 보였는데 지난 6월 30일 266억 매수 이후 18거래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과 반대 포지션에 있는 기관의 움직임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누가 이기는지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297억, 보험이 261억, 금융투자업이 146억 코스피에서 매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로 14억 매도를, 비차익거래가 818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80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1.8% 조정을 보이면서 섬유, 의복, 건설, 음식료 업종 등이 뒤따라왔고요. 은행이 가장 강했습니다. 1.07%, 뒤이어서 운송장비와 철강금속, 전자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약세 종목이 다소 우위했죠.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6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SK텔레콤,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 8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을 보면은 제조업을 786억, 금융업을 286억 매수를 보인 반면 은행은 135억, 증권은 5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철강 금속을 가장 많이 308억 정도 매수를 보였고요. 은행이 159억 매수를, 전기가스는 371억, 서비스업은 369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4원 90전 오르면서 1028원 6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09달러 올라가면서 1.346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28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 포함해서
526개 종목이 조정을, 7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3.47포인트 내린 559.6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개인이 188억, 외국인이 13억 매수를 한 반면 기관은 132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비차익 거래 위주로 12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죠. 특히 종이 목재가 4.23%로 가장 조정이 많았고요. 오락문화, 운송 장비 부품, 정보기기 업종 등 대부분이 오랜만에 약세를 보였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가 나고 있는 좋은 종목들 이런 때일수록 계속해서 담으셔야 됩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서비스, 출판 매체 목재 업종 등 일부 업종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다수 우위였죠. 동서, 메디톡스, 시젠 등 6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파라다이스, 동서, 원익 IPS 등 8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디지털 컨텐츠를 85억 매수를, 코스닥 IT 종합을 52억 매수를 한 반면 인터넷 업종에서 79억을, 제약 업종에서는 40억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은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업을 130억 매수를 했고 인터넷을 93억 정도 매수를 한 반면 반도체 업종을 128억 매도를, IT 하드웨어를 114억 매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 8개 종목 포함해서 30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8개 종목 포함해서 622개 종목을 조정을, 7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긍정적인 지표 발표에 활짝 웃고 있죠.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가 7월 유로존 복합 구매자 관리지수를 54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52.8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또 오래간만에 3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로존 복합 PMI는 2013년 7월 이후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실업률이 하락 소식이 유럽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분기 스페인 실업률이 1분기 25.9에서 24.5로 하향했는데요.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죠. 여기다가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유럽의 투자자들은 아주 활짝 웃어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HSBC와 마켓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잠정치를 52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6월 확정치인 50.7, 사전 전망치인 51을 모두 상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이제 아르세니 야체누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날 연정 붕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스노보다와 우크라이나 민주동맹인 두 개의 정당이 연정에서 탈퇴를 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정당이 빅토르 야누고비치 전 대통령을 축출하는 계기가 됐던 아주 그런 핵심 정당이었는데 이를 이유로 야체눅 총리가 사임을 표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지표가 긍정적이게 아주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1.47포인트 상승한 344.3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23.31포인트 상승한 6,821.46을, 독일의 닥스30은 40.50포인트 상승한 9,794.06을, 프랑스 객사공은 34.33포인트 상승하면서 4,410.65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키아가 2분기 조정순이익을 한 주당 6유로로 발표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한 주당 4.5유로를 훨씬 상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려 11% 급등 마감했고요. 덴마크의 단스케 방크도 2014년 순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4.5% 상승했는데, 지난 2008년 4월 이후 바로 이제 리먼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저가 항공으로 유명한 영국의 이지젯이 최근 유럽과 가자 지구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대두되면서 매출 감소 전망에 4.9% 감소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항상 신고가가 나면서 S&P는 뭐 계속 신고가인데요. 다우와 나스닥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때 여러분이 매수하려고 했던 시장의 강세 종목들 천천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발표하면서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7월 19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4천 건으로 19,000건 감소한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인 31만 건을 하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죠. 당연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06년 미국의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2월 기업의 인력 감축 속도가 그만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좋은 지표입니다.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평균 건수도 30만 2천 건으로 7,250건이 감소한 모습인데요. 지난 2007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12일까지 받은 실업수당 건수가 8,000건 감소하면서 250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2007년 6월 이후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6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5월 대비 8.1%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40만 6천 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5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50만 4천 건에서 44만 2천 건으로 축소 발표를 했는데, 최근 주택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좀 더디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4월 말 5.2개월치의 신규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 6월 말에는 5월 8개월치로 상승을 하면서 신규 주택 판매가, 왜냐면 사실 봄부터 이미 많은 주택 판매가 있었습니다. 주택 판매가 많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 그 구매 대기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신규 주택 판매가 전체 주택 거래의 한 10%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페이스북이 5.2% 급등을 했고요. 포드 자동차가 0.3% 강세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조 지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해야 되겠죠. 다우가 전거래 대비 2.83포인트 조정한 17,083.80을, S&P 500은 반대로 0.97% 올라가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987.98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1.59포인트 조정한 4,472.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71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57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아멕스 항공지수, 아멕스 생명공학지수, S&P GSCI 대두지수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7개, 하락이 12개였습니다. 나이키, 트래블러스, 월트 디즈니 등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63개, 하락이 35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멜론파크에 위치한 SNS 기업이죠. 페이스북이 5.18% 상승하면서 74달러 98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뉴욕주 메디슨가 520번지에 위치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컴퓨터 어소시에이츠가 4.5%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300개, 하락이 186개였는데 텍사스주 이르빙에 위치한 기계류 제조업체 플라워 서브가 5.8% 강세를 보였고요.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제지업체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5.54% 강세를 보였는데 이날 50달러 65센트를 발표를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율리는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율리는 1달러 18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01달러 94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89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07달러 14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선물 가격은 2달러 25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308달러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7월 25일 금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7.5%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의 6월 내구재 수주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7월 CPI, 도쿄 CPI가 있고요. 6월 전국 CPI 발표합니다. 6월 기업 서비스 가격 지수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6월 총통화 M3 공급 발표합니다. 독일은 IFO 기업 환경 지수, 8월 GfK 소비자 신뢰 지수, 영국은 2쿼터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트랙월드 코리아 2015가 진행이 되는데요. 25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트랙월드는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자전거 박람회입니다. 원하이텍이 IPO를 합니다. 테크 플레이트 생산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는데요. 대상은 기준 하위 70% 이상 고령자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을 조금 못 버시는 분들 말씀하는 거죠. 금액은 10만에서 20만원 정도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대상자가 아마 예상으로는 391만 명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금성테크가 정광 변경 이사선임권으로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강세장에서도 주말이면 싸죠. 그래서 이미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현금 준비하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조정, 오늘도 좀 약간 조정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사야 되겠죠?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에 조정을 많이 해주면 좋은 종목 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7월 25일 금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